親友と出会える確率は24億分の1らしい。でも怖くて近づいたら消えちゃうんじゃないかって。全問正解だ、みゆりちゃん。つむぎ、君は違うって思ってたの？오늘 에다유카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따 질문 시간에 선물이 있다는 얘기를 잠깐 언지를 해주셔서 질문 빨리 준비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네, 에다 유카 감독님 나오셨는데 영화의 그 주인공 미유리와 토미타 그리고 또 에다라는 학생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네 여기 교복만 입으시면 바로 학생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렇게 꽉 이제 자리를 메워주셨는데 감독님께 한국의 관객분들과 만난 소감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監督の枝です。たくさん入ってくださってすごく嬉しいです。今パッて見たら結構女性もいてすごく若い方もいて、そうですね、嬉しいです。韓国映画に熱心な国だと個人的には思っているので今日少し緊張して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그 감독을 맡은 에다 유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객석을 메워주셔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객석을 보니까 뭐 여성분들도 계시고 또 젊은 관객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한국은 뭐 영화에 상당히 이제 열정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라고 전 알고 있어서요. 상당히 긴장도 되긴 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 롯데월드타워 지금 오늘 주말이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쇼핑도 하고 식사도 하시고 이러는데 극장에 너무 많아서 저도 기분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영화 봤을 때는 이 영화가 판타지성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대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리얼하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서로 건네는 말들이 정말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보면 단짝 친구랑 나눴던 어떤 이제 그 처음에 좀 친해지면서 이렇게 설레던 감정과 그리고 또 이렇게 좀 감정이 깊어졌을 때 또 서로 좀 이렇게 토라지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문장, 대사로 또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와 이거 되게 이 이야기를 그냥 지어서 만들어서 낸 이야기 같진 않고 분명히 어딘가에 있었을 것 같고 이 모델, 대상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감독님이 그 시기에 겪었던 10대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를 녹여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셨고 왜 그 이제 10대 시절의 이야기를 지금의 20대에 와서 꼭 영화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먼저 영화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そうですね。14歳の時の実体験をもとに作りました。なので全部が全部本当の話ってことではないんですけれど、そうですね、ただ一応これを18歳の時に脚本を書いたんですけれど、当時は本当に何も分かってなかったので知り合いの先輩に見せたらこれは面白い話だけど18歳であなたが撮ったら実力的に面白くなくなっちゃうかもしれないからもうちょっと勉強してからのがいいかもねっていうことを言われて、それで、そこから5年ぐらい映画のスタッフをやったりして勉強していた時に、なんかだんだんその時に実体験であった時のこう胸のざわつきみたいなのが収まってきてしまって
て、これは忘れちゃうかもと思って23の時に慌てて撮りました。 제가 14살 때 실제로 체험했던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는 작품인데요. 그래서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 다 실제로 있었던 일들은 아닙니다만 뭐 실제 체험을 이제 좀 많이 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18살 때 제가 시나리오 작업을 하게 되었고, 당시에는 이제 영화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랑 알고 지내던 이제 선배분한테 이제 보여드리니까 시나리오를, 지금 네가 이제 그 만들게 될 경우에는 뭐 실력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좀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좀 더 배우고 이렇게 실제 네가 영화로 한번 만들어 보아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5년 정도 영화 현장에서 스텝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배워서 이렇게 이제 영화로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이제 그 체험을 이제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겪었던 정말 이 가슴에 뭐 갑갑함이라든지 그런 이제 복잡한 감정이 아무래도 이제 시일이 지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많이 가라앉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더 시간이 지나면은 다 정말 망각하고 말겠다, 이런 좀 그 위기의식도 있어서, 그래서 한 23살 때 막 찍게 됐습니다. 아, 네. 굉장히 빠른 나이에 데뷔를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이 이야기를 빨리 진짜 해야 되는 절실한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택적 무언증이라는 게 걸리셨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이제 좀 이지매나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그 주변이랑 말을 닫고 자기한테 어떻게 보면 갇혀서 사는 그런 좀 증상을 겪으셨다고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을까도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 이제 그 두 인물은 어떤 방식으로 거기서도 빠져나오지 못했던 거였는데, 이런 결론을 가지고 간 것도 궁금한데, 어떻게 좀 그 시절을 회상하고 계시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そうですね。その時は場面緘黙症って言葉も知らなかったので、少し自分がストレスが溜まってるんだなぐらいにしか把握はできてなかったんですけど、でもやっぱりその14歳の時に経験したことから、人のことがちょっと信じられなくなってしまった時期もあったので、中学生でその体験をしてから、高校は少し自分の地元から少し離れたところに行って、自分のことを誰も知らないところに行って、でもですね、そうちょっと話戻るんですけど、14の時に岩井俊二監督の「リリー・シュシュのすべて」に出会って、すごくその時に救われたんですね。映画の内容は結構救いのない話なんですけれど、私は自分と同じような人がスクリーンに映ってるってだけですごく救われたので、なんかそこからその映画を作るってことに興味が出てきて、なんですかね、そのちょっと人生において希望がないとこからその夢ができたというか、興味の持つものができたら一気に考えが少しずつ前向きになっていったりしたので、そうですね、だから結構岩井監督の映画に救われたのはその克服の一つなのかなと。でも監督やってると本当に信じられない人数の人たちと出会ったりお仕事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今もそんなに得意ではないです、人と喋ることは。제가 이제 14살 때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그 선택적 무언증이라는 이제 증상을 이제 보이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그 선택적 무언증이라는 뭐 병명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속으로 내가 정말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구나, 그 정도로만 이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살 때 이제 그 경험이 그런 이제 인간관계에서 이제 그 애를 먹은 경험 때문에 좀 사람을 이제 믿지 못하는 정말 인간 불신에 빠진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되고, 고등학교는 그래서 좀 그 중학교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저를 뭐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곳으로 이제 좀 떨어진 곳으로 가게 됐는데, 얘기가 다시 이제 좀 뭐 돌아오긴 합니다만, 14살 때 그 이와이 슌지
이하이슌지 감독님의 이제 릴리 슈슈의 모든 것이라는 작품을 보고 상당히 저는 좀 구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화의 뭐 스토리 자체가 이렇게 뭐 사람을 구원해줄 만한 그런 스토리는 아니지만 저랑 정말 똑같은 저 같은 사람들이 스크린에 이렇게 이제 그 비춰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화를 만드는 것에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 희망이 전혀 없던 상태에서 그래도 이제 꿈이라는 게 생기고 이제 그 관심을 가질 만한 이제 그 대상이 생긴 것에 의해서 갑자기 이제 그 사고방식도 상당히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하이슌지 감독님의 영화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좀 극복을 하게 된 그런 이제 그 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그 영화 감독이란 직업이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제 같이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실은 이제 지금도 그 사람들이랑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게 저로서는 예, 아주 편치 않습니다. 네.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좀 해결책 이런 것들을 말을 하게 만드는 그런 구실을 해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은 이제 아까 이제 감독이 잠깐 힌트를 주셨는데 이 영화 굉장히 독립영화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만들기가 여건이 여의치는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어려운 여건 안에서 영화를 만들어야 돼서 좀 약간 경제적으로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한번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 학교가 감독님 원래 다니셨던 학교였대요. 영화 속에 나오는 학교가. 그래서 이제 그 교복도 그러면은 감독님 이제 그 학생들 원래 입으셨던 교복이냐고 했더니 아까 잠깐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얘기와 비롯하여 이제 그 촬영을 하게 되면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분명 이제 그 제작비가 별로 없었을 텐데 이제 친척분들이 햄버거 가게를 하시는데 그걸로 이제 그렇게 좀 조달을 해주시기도 했고 또 이제 학교에서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혼자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그 자기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그 마음을 영화를 하게 되면서 깨고 같이 이제 어우러져야 했을 텐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すごい調べている 조사를 엄청 많이 하셨네요. もうすごく大変でした。もう生きてた中で一番大変でした。 엄청 힘들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本当にお金がなくて自分の集めたお金と自分が5年間貯めたお金の全部を使って取ったのでまず泊まる場所がないっていうので東京ではなく少し田舎で取ったのでなので一軒家空いてる一軒家を見つけてそこにスタッフとキャスト全員で泊まり込みをして本当に一つ屋根の下で暮らしたっていうのがまず一つですね。 제 돈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보니까 일단 제가 5년 동안 이제 그 모았던 전 재산을 이제 다 털어서 이제 영화를 찍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잘 곳이 없다 보니까 이 작품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도쿄가 아니라 조금 지방 도시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빈집을 찾아서 그곳에서 이제 스태프들과 이제 배우들이 전원이 이제 다 모여서 합숙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정말 기거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지붕 아래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촬영을 하게 됐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네. でもお風呂は一つしかないので30人近くいるから本当に1人3分みたいに決めたりとかみんなで一緒に入るとかあとはなんかそうですねあとご飯係を東京から連れて行ってご飯作るのが上手な男の子がいたのでその子が朝からおにぎりを60個ぐらい握ってみんなに持たせてとかなんかそういう感じで布団も足りてなくて私だけなぜか布団がなかったりとかなんかすごかったですみんなうぞうむぞうで寝てました 예, 그리고 목욕탕에 딱 하나밖에 없다, 욕실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합숙을 했던 인원이 30명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당 전쟁이네요. 생존이다. 그래서 그 한 사람당 3분씩 딱 시간을 정해서 이제 뭐 들어가거나
뭐 여러 명이 같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이제 지냈고 또 그 밥을 지을 이제 그 담당자를 이제 도쿄에서 아주 밥을 잘 하는 남자 이제 스텝을 데리고 가가지고서 그분이 이제 주먹밥을 뭐 아침에 한 50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나갈 때 다 이렇게 이제 쥐어줬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불도 이렇게 넉넉치는 않다 보니까 저만 이불이 없이 이렇게 지내게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활을 하게 됐죠. 교복 같은 경우에도 네. 制服も、地元の私の中学と高校の時の制服を混ぜて作った制服だったんですけど、それを借りるために40着必要だったので、とにかく連絡をしまくって借りに行ってっていうのをなんかこう延々と1ヶ月ぐらいやっていました。東京に住んでるので群馬の地元の友達から借りるのもすごく大変だったので、そこに通い詰めて借りました。 그 교복도 이제 제가 다녔던 학교의 이제 그 교복인데 그 뭐 중학교 때 거랑 이제 고등학교 때 거를 좀 섞어서 이제 입혀서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벌 정도가 이제 필요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등장인물들 다 입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다 구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그 도쿄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달 가까이는 정말 다 빌리러 가서 아는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서 막 빌리러 돌아다녔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도쿄에서 군마까지 가서 이제 친구를 만나서 빌리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네, 여기 촬영이 진행된 장소가 군마현이라는 곳이라고 감독님 태어나고 자랐던 곳이라고 하는데 아마 도쿄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촬영 현장 자체도 굉장히 리얼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인물들이 겪고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고민하는 문제도 리얼한데 사실은 이 영화에는 정말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도 눈을 의심하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 몸에서 실을 뽑아내는 마치 이제 그 누에가 거대한 누에가 된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것들이 이 영화의 어떤 모티브가 되어 주는데 보통 사람은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돼요. 카프카의 변신 영화에서 이제 그 읽는 장면도 나오지만 자고 일어났더니 벌레가 됐다 이런 것들은 정말 문학 작품에서도 한 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설정인데 어떻게 누에가 된 인간의 10대의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궁금합니다. カフカがすごくカフカの編集がすごく大好きなんですけれど、日本の作品で安部公房っていう方の赤い眉っていう小説があって、その本当に5ページぐらいの短編なんですけれど、その小説を読んだタイミングと、あとはそのさっきおっしゃってた私の地元の群馬県のその富岡製糸場っていうところが世界遺産に登録されたりとかで、なんかたまたまいろいろなタイミングで蚕っていうワードとか眉がすごく自分に入ってくる時期があって、それで気になって生態を調べたらすごく面白かったというか、全く知らなかったので、それと何ですかね、当時自分が映画の現場に入り始めて、なかなかこう男だらけの中で女で一人でやっていくのがしんどかったりとか、なんかそういう女の子として生きていくことのそのなんか3つがこうタイミングとして重なっていろいろ、そうですね、それからじゃあこれ蚕をモチーフにして女性性と何か掛け合わせられないかなと思ったのがきっかけです。 그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작품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아베 고보라는 이제 소설가가 있는데 그 붉은 누에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한 5페이지 정도 되는 이제 단편 소설인데 그 소설을 읽은 타이밍과 또 방금 전에 언급을 해주신 그 제 고향인 그 군마현에 토미오카 그 제사공장이라고 거기가 이제 유네스코 그 세계 산업
유산군 네. 뭐 이걸로 이제 지정이 됐거든요. 딱 그 시기에.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잘 맞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그 누에랑 또 이제 그 누에 고치 이런 것에 상당히 좀 꽂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꽂혀서 이제 그 생태에 대해서 이제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흥미롭더라고요. 그 전에는 뭐 전혀 알지를 못했다 보니까. 또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영화 현장에 이제 그 들어가게 돼서, 어떻게 보면 영화 이제 현장이라는 것이 정말 남성 중심의 사회인데 그 속에서 이제 그 여자로서 이제 혼자 일을 한다는 게 상당히 만만치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여자로서 이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또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게 타이밍이 딱 이렇게 좀 맞물려 되면서, 그래서 이 누에라는 것을 이제 그 모티브로 삼고 여성성이라는 것과 어떻게 좀 연결을 지으면 좋을 것인가 그 고민을 해서 이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영화를 보시면 아마 이제 그런 설정들 감독님이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잘 드러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그 비주얼적인 부분은 감독님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추무기의 방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스크린에서 보여지는 어떤 내러티브가 있는 것이어서 그렇지, 만약 이게 그 미술관에서 어떤 그런 그 미술 작품으로 봐도 좋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감각을 구현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영화의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감각적이고 비주얼적으로 발달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감독님이 사진을 또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사진 작가로도 활동을 하셨는데 여러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 감각적인 비주얼적인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좀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 조명의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とそうですね、結構映画を作ることにおいて割と監督によって多分こだわりが違うと思っているんですけれど、特に多分私は映像でしかできないことが出てる映画がすごく好きで、小説でも漫画でもこれ良かったねって言われるよりは、これ映画でないと全く意味がなかったっていう作品にしたかったっていうのがまず一つの思いで、なのでそうですね、なんか映画の内容も大事なんですけれど、映像を見た時に一生忘れられないワンカットがあったとか、なんかそういった出会いがすごく大好きなので、そこをカメラマンとはなんかこうそういう一生忘れられないようなショットを3つくらい映画に込められたら良いなということで、すごくクランクインの1週間前に1週間ずっと2人で家にこもってカット割りを考えたりとか、どういうふうに撮ったらいいだろうかっていうのはなんかこう細かく決めていきましたし、美術の方ともそのさっきおっしゃってた紬の部屋のモチーフはやっぱりその体内とかなんかすごく子宮だったりとか人間の内側みたいなもので冷たさと温かさが共存しているようなものにしようとか、すごくなんていうかビジュアルを作っているんですけれど、小手先の話よりもすごく根本の共有を大事にしていたので、現場では私が指示を出しますけれど、でもそれの前までにスタッフがなんとなく一緒に撮りたいものを脳内共有してましたね。ただ多分その今日いた多分みんなが持っているパンフレットの写真とかは全部私が撮りました。 그 영화를 제가 만드는 것에 있어서 아마 감독마다 상당히 그 중시하는, 정말 그 중요시하는 요소가 각자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특히 이제 영상 매체가 아니면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영화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굳이 이제 영화가 아니라 뭐 소설이나 뭐 만화여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작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영화가 아니면 절대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을 영화로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에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화의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영상을 딱 봤을 때 평생 잊지 못할 만한 그런 이제 그 원컷이라고 할까요? 그런 장면을 꼭 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메라맨이랑 같이 상의를 해서 그런 장면을 한 3컷 정도는 꼭 담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이제 그 상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크랭크인을 하기 한 일주일 전부터 좀 집에 틀어박혀서 둘이 그래서 컷 분할이라
분위기라든지 또 이제 촬영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좀 꼼꼼히 상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미술 담당자랑도 얘기를 했던 것이 그 츠무기의 방의 이제 그 모티브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뭐 인간의 체내라든지 또 이제 그 자궁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그 사람의 이제 그 내면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차가움과 이제 그 뜨거운 것이 좀 공존하는 그런 이제 비주얼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겉으로 봐서 이렇게 뭐 예뻐 보이는 그런 비주얼보다는 좀 근본적인 이제 부분을 좀 공유를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당연히 이제 감독으로서 뭐 지시를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디렉션을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스태프들도 이제 다 같이 만들고자 하는 것을 좀 공유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 오늘 다 이렇게 받아보신 그 프로그램북에 이제 실린 사진은 다 제가 찍은 겁니다. 네네네.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는 시네마 했을 때 그런 비주얼적인 것들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감독님이 첫 작품을 만드시면서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런 장면이 있어요. 예전에 이와이 슌지의 러브레터 볼 때 그 도서관에서 커튼을 쫙 이렇게 탁 날리면은 그 남자 주인공이 없어지잖아요. 그 장면이 정말 무수한 영화에서 이후에 정말 쏟아져 내려왔어요. 진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달달한 어떤 사랑의 감정을 표현할 때는 근데 다 이제 그 원작보다는 못 미쳤던 거죠. 원전이 된 그 씬보다. 근데 저는 그 소녀에게서 커튼 씬이 다른 방식으로 이와이 슌지를 이렇게 좀 이와이 슌지 감독한테 도전장을 내밀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 커튼은 보통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공간이 굉장히 작은데 그 정도로 감각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활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서 있는데 나중에 미유리를 끌어당겨서 저 그 장면 정말 너무 획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걸까요? 아름다웠습니다. 全くないんですけれど 전혀 없는데요. そうですね。でもなんかどんどん2人の一緒に共存している世界を狭くしていこうっていう話はしていたので、例えば最初の電話ボックスとかもそうですけれど、だんだん狭くしていきつつ、そこから途中からどんどん離していこうっていう話をしていたので、2人の距離が多分一番近まる瞬間だけど、同じ絵の中に共存させないっていうことはルールにしてましたね。なんか距離としては近いんだけど感情がすれ違い始めているっていうシーンにしたかったので、多分普通に横で2人ともが共存してる絵を撮ってしまうと2人の気持ちがつながっているように見えるので、いろいろな障害がありつつも交われない瞬間にはしたいというか、だからパッと見て美しいんですけれど、どこか美しいだけじゃなくてちょっと違和感を残したいっていうのはカメラマンと話しましたね。 둘이 공존하는 그 세계라는 것을 점점 좀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전화박스, 공중전화박스도 그렇습니다만 거기서부터 점점 이렇게 좁혀가다가 중간부터는 또 이렇게 둘의 사이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방식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급해주신 그 커튼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사람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같은 선상, 뭐 동일 공간에서 공존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리는 상당히 가깝지만 그 순간에 둘의 감정은 서로 엇갈려 나가는 그런 장면으로 저는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좀 둘이 같이 나란히 이렇게 공존하는 모습을 그릴 경우에는 두 사람의 감정이 정말 이렇게 잘 이어지고 있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식으로 이제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장면은 이 둘 사이에 장애물을 이제 사이에 두고 서로 이렇게 이제 엇갈리는 그런 부분을 이제 찍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주얼적으로는 아름답긴 합니다만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좀 그 거북스러움이랄까, 좀 위화감이라고 할까, 그런 거를 좀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카메라맨이랑 상의를 해서 정했습니다. 네, 어쨌든 기록할 만한 커튼씬으로 일단 제가 저장을 했고요. 네,
사실 이제 그 이와이 슌지 감성이라는 게 이와이 슌지 월드라는 게 이와이 월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그 뭐 화이트 월드 그리고 다크 월드가 있을 정도로 블랙 월드가 있을 정도로 이와이 슌지의 영화들이 뭐 이제 일본뿐만이 아니라 한국 관객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실은 감독님은 이제 그 영화를 보고 자란 세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90년대 이제 초반에 태어나셨고 이후에 이제 접하셨을 텐데 이와이 슌지 영화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본인의 영화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지점에서 좀 연결성을 갖고 있으시다고 보시는지. その自分がちょっといじめられたり、苦しかった時期に知り合いの映画監督がいて、その方が君と同い年の子たちが出てるよっていうのでリリー・シュシュの DVD を貸してくれて、それまで私はあんまり日本映画はちゃんと見たことなくて、どっちかっていうとアメリカだったりとかヨーロッパの映画ばっか見ていたので、初めてそれで見た時に結構びっくりして、なんかこれ映画なんだってぐらいこうルールがないけど美しいけどなんかこうドロドロしててよくわからない感情になったのが初めてで、なんかそれが岩井監督との出会いで、そこからでもやっぱり最初見た時ちょっとトラウマになってしまって、本当にリアルすぎてまるで自分がたくさんいるように見えましたし、市原隼人さん演じる主人公の男の子はもうまるで自分だと思ったので、で2年間ぐらいちょっと封印して16歳の時にもう一度見た時に全く違った形に見えた時に映画の面白さをそこでさらに感じて、映画ってこう出会ったタイミングによってすごく形を変えてくれるんだっていうことを思って、そこからやっと岩井監督の作品を全部見始めて、なんかやっぱスワローテール見た時はもう衝撃を受けましたし、なんていうか多分すごく真面目に冷静に見てしまうと岩井監督の作品ってちょっとここおかしくないとかここ変だなってことは発生してるんですけど、そんなとこ全部なしにして、なんていうか心地よさと居心地の悪さ両方与えてくれるし、いつもこう現実から突き放してくれる作品を作ってらっしゃるなと思って、すごく自分はそこに共感したし共鳴したので、岩井監督の真似をしたいっていうことはないんですけれど、その時に受け取った感覚と同じような感覚を自分が作った作品をその作品を見た人にも味わってほしいなみたいな気持ちはすごいあります。 그래서 제가 그 이지메라고 할까 그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이제 상당히 괴로워하던 시기에 그 알고 지냈던 이제 영화 감독님께서 너랑 거의 이제 그 같은 또래들이 나오는 이제 작품이 있다라고 이제 그 릴리 슈슈의 이제 모든 것이라는 작품의 DVD를 저한테 빌려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전까지는 일본 영화를 거의 보진 않았고 뭐 이제 미국이나 이제 유럽 영화만 잔뜩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 보고선 상당히 깜짝 놀랐던 것이 이런 것도 영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틀에 전혀 박히지를 않고 좀 그 기존의 이제 규칙에 거의 이제 얽매이지 않는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또 이제 상당히 아름답습니다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상당히 좀 다크한 뭐 감정이라든지 질척거리는 그런 감정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공존한다는 것이 이제 제가 그때 영화를 처음 봤을 때의 인상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 이제 그 이와이 슌지 감독님의 이제 그 작품과의 만남이었고, 근데 다만 처음 봤을 때는 저로서도 상당히 좀 트라우마가 남다 보니까 너무 리얼해서 그래서 이제 리얼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등장하는 정말 스크린에 보여지는 사람들이 다 저처럼 보이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이치하라 하야토 씨가 이제 연기를 한 그 남자 이제 그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좀 그 공인을 해두고 2년 후에 한 16살 때 다시 보니까 또 전혀 이렇게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영화의 이제 재미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됐고,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이 그 영화를 이제 만난 그 타이밍이랄까 그거에 따라 상당히 정말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구나 이 부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와이 슌지 감독님의 이제 작품을 다 찾아보게 되었고, 스왈로테
네. 스왈로우 테일 버터플라이. 네. 스왈로우 버터플라이라는 이제 작품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저에게 이제 충격적으로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와이 슌지 감독님 작품은 그러니까 냉정하게 봤을 때에는 그 작품이 아름답긴 합니다만 좀 이상한 부분이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좀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부분이 전혀 없진 않은데 그런 거 다 제쳐두더라도 상당히 이제 아름답게 보이는 부분 또 이렇게 불편한 부분 이 두 가지 감정을 다 주는 작품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상당히 이제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저로서는 이제 이와이 슌지 감독님 작품을 뭐 흉내를 내겠다, 뭐 모방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그분의 이제 작품을 보고 받았던 감정 이런 감정을 제가 만든 영화를 보신 분들께서도 좀 이렇게 맛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네. 이와이 슌지 감독에 대해서 뒤늦게 팬이 되시고 또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드셨네요. 근데 사실 이와이 슌지 감독 같은 경우도 새로운 배우들을 발굴, 그 영화들을 통해서 해낸 그 공로를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마찬가지로 감독님께도 이번 작품의 두 배우를 발견했다. 정말 눈이 번쩍 뜨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호시모에카, 모토라, 세리나 배우의 그런 매력들이 자연스러운 매력? 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기술이 있진 않지만 그렇게 그냥 그 거친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이 영화의 완성도에 오히려 좋은 도움을 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기 경험이 많지 않은 배우들을 캐스팅을 하고 같이 작업을 하셨는데 어떻게 좀 이제 소통을 하게 되셨고 캐스팅도 어떻게 하셨는지 좀 배우들의 매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この2人はまずオーディションで選んだんですけれど、そうですね、私自身がもともと役者をやっていて、なのでお芝居からスタートしていたので、お芝居をやっていて少なからずお芝居って技術だけでは乗り越えられないものがあったり、私生活だったり自分の持ってるその性格上なものがすごく出ているので、長編映画ってなるとやっぱりすごく長い期間その主演の俳優さんと一緒に本当に一緒に手つないで乗り越え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って思っていたので、そもそもその彼女たちがどういう性格であるのかっていうのを会って把握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ったのでオーディションをまず開きました。でオーディションで彼女たちを選んでからやっぱりでもそこからも大変でリハーサルを何度も何日間かにわたってやってで、新人の女優2人ですのでその周りの高校生役の子だったり先生だったりお父さん役だったりの方々はキャリアのある方をお願いして本当にみんなで支えるみたいな体制を作ってもうしんどいシーンばっかり撮っていたのでさっき言ったその宿っていうかみんなが一つ屋根の下で暮らしてるとこに帰ったらもうみんなで一緒にご飯食べて会話をしたりして2人をリラックスさせてっていうのをまずそのスタッフ全体としてはそれは心がけてやってました。 그 두 배우는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캐스팅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제 배우로서 이제 영화 일을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적어도 그 연기라는 것은 이제 그 기술만으로서 이제 극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인으로서의 뭐 생활이라든지 또 그 인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는 이제 그런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또 장편 영화를 이제 만들 경우에는 그 배우랑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둘이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이렇게 좀 헤쳐나가야 하는 네.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와야 할 이제 그 두 배우들의 성격에 대해서 좀 제대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디션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둘을 이제 캐스팅을 한 후에도 상당히 만만치는 않았어요. 그래서 리허설을 상당히 정말 며칠 동안 그것도 여러 번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두 이제 신인 배우를
이제 주위를 이렇게 둘러싼 이제 여고생 역할이라든지 또 이제 그 교사 역할, 또 이제 부모님 역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연기 경력이 꽤 있는 분들을 이렇게 캐스팅을 해서, 그래서 정말 모두가 그 이 두 배우를 정말 다 서포트를 하는 그런 좀 체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히 어려운 이제 그 장면들이 많다 보니까 아까 이제 그 다 같이 합숙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같이 지내는 그 이제 공간으로 돌아와서 밥도 같이 먹고 대화를 같이 나누면서 정말 두 사람을 이렇게 좀 좀 편하게 이렇게 하는, 릴렉스를 시키는 그런 이제 작업을 정말 스텝 전원이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아까 이제 두 배우의 캐릭터에 대해서 좀 잘 연구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하나알리스 봐도 아오유와 스즈키안이 완전히 굉장히 정반대의 매력을 가지고 있던 배우였고, 그 영화에서 그 매력들이 잘 발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도 두 배우가 상반된 어떤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 미유리 역할을 한 배우 같은 경우는 좀 진짜 말도 없을 것 같고 굉장히 이렇게 좀 조심조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훨씬 이제 그 무토라 세리나는 좀 저돌적이고 좀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배우가 현장에 딱 왔을 때 딱 눈빛 하나로 스태프들이 거의 이렇게 좀 약간 쓰러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럴 정도로 좀 두 캐릭터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두 배우의 상반된 매력을 가장 옆에서 지켜보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좀 판단하셨는지, 어떻게 좀 규정해 주실 수 있으실지. そうですね。なんかでも意外と面白いのが、星萌香はすごく気が強くて負けず嫌いで、もう絶対誰にも負けたくないんですよ。で一方でその本浦セリナは本当に気が弱くて、もう平和主義というか争い事もしたくないしみたいな真逆なんですね。なのででも役割としてはまあ逆なので。その現場で演出する時は星萌香に関しては本当に褒めることを全くしなかったですね。1回だけ褒めたぐらいで、褒めてしまうとすごく満足して安心してしまうので、一つも褒めなかったらどんどんこう焼き餅を焼いて、本浦セリナは逆にすごく気が弱いので、もうずっと褒めて今のよかったよっていうのをやり続けたらないと落ちていっちゃうので、褒め続けるとそれを見てる星萌香がこうなんでみたいになってこう私のところに来て、なんかこう大事なシーンで本当は泣いてはいけないシーンで本浦セリナがちょっと泣いてしまったら、星萌香がこう私のところに走ってきて、今セリナが泣いてたからそれじゃ私はお芝居できない、セリナに言ってよみたいな感じとか、なんかこう取り合いなんだろう、だからこうでもそれは私は結構思うツボだったので、それでセリナに対してこうイライラしてくれれば作品としてはリンクしていくので、そのままずっとちょっといじめ続けていたんですけれど、終わった後はもう全然仲良しですけれど、なんでそうですね、すごく2人の性格をうまく利用しつつ演出はしてました。 예, 의외로 재미있는 것이 이제 미유리 역할을 맡은 그 호시 모에카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당히 기가 세거든요. 아, 네. 네, 거기다가 이제 아주 지기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잘못 봤군요, 제가. 진짜 화끈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그 스무기 역할을 맡은 이제 그 모토라 세리나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소심하고 이제 그 평화주의자고 이렇게 싸움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역할에서는 반대잖아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이제 그 호시 모에카 씨 같은 경우에는 칭찬을 거의 하진 않았어요. 딱 한 번만 칭찬을 했었는데, 왜냐하면은 이분은 이제 그 칭찬을 해주면은 거기에 만족을 하고 또 안심을 하다 보니까 정체가 되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칭찬을 안 하고, 반면에 이제 모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소심하다 보니까 칭찬을 계속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아주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 모토라 세리나 씨를 이렇게 좀 띄워주다 보니까 호시 모에카 씨는 이제 거기에 좀 이제 불이 붙은 거죠. 왜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그 중요한 씬에서 그 모토라 세리나 씨가 울어선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되는 씬이었는데
좀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호시 모에카 씨가 저한테 와가지고 지금 울어서 안 되는 씬인데 제가 울다 보니까 내가 연기를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둘의 이제 좀 관계가 이렇게 가는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좀 의도한 대로였거든요. 감독이 이용하셨네요. 네. 아, 이제 감독 부담해서 해갖고 음악을 이용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 둘이 이제 제 의도대로 이렇게 잘 이제 이용을 당한 거죠. 근데 그 촬영이 이제 끝난 후에는 상당히 이제 뭐 오만하게 진행이 했습니다. 그래서 둘의 성격을 뭐 잘 이렇게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연출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훌륭한 연기 연출이었습니다. 드디어 사인 포스터를 드려야 할 시간이 돌아온 것 같아서 네, 빨리 제일 먼저 드신 분을 그럼 먼저 드릴게요. 여기 가운데 두 번째 줄 계신 분. 그 꿈속 장면에서 환상을 보는 장면에서 그 강하게 울리는 사운드가 있었고 그 학생들이 대화하는 장면 씬도 보면은 목소리가 되게 하이톤으로 다소 약간은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어떤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거나 있었던 건지 알고 싶습니다. そうですね、さっき言ったその夢の中のシーンはどっちかっていうとその体内みたいなイメージがあったので、現実世界と響きを変えたいという話はしていて、例えばイヤホンをしながらご飯食べる時に自分の体の音の中が聞こえ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気持ち悪さみたいなものは感じたいですっていうことを音響の方にはちょっとお願いをしたりとか、あとはその学生の独特のハイトーンの会話とかはなんかこう私今25歳なんですけど、25歳になってくると意外とその声の高さで会話をすることがなくなってくるんですけど、実際高校生といるとすごい高い声でものすごい速さで会話をしてるので、なんかだけどこう2人だけの世界とみんながいる時の世界を変えたいっていう話をしたので、できる限りなんというかちょっとノイズに聞こえるような居心地の悪さみたいなのはどこかで作ろうかっていう話はしておりました。 예, 그 꿈속에서의 이제 장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 사람의 몸속 그 체내를 좀 이미지하고 형상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현실 세계와는 좀 울림을 좀 다르게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어폰을 끼고선 이렇게 밥을 먹고 있으면은 자기 몸속의 소리가 이제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좀 거북함을 느끼게 되는데, 음향 담당하시는 분에게는 좀 그런 거북함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좀 소리를 설계를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학생들이 상당히 하이톤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한 25살이 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좀 높은 톤으로 이렇게 대화를 할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실제로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걸 옆에서 듣고 있으면은 정말 이렇게 높은 그 톤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속사포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두 사람만이 이렇게 존재하는 이제 그 세계와 모두가 다 함께 있는 그 세계를 좀 차별화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노이즈에 가까운 그런 소리, 좀 불편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불편함을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소리와 사운드에 대한 질문을 좀 들어봤고요. 또 질문 빨리 잠깐 저 검정색 옷 입으신 분, 네, 고개 돌리신 분, 네. 약간 지금 속도전으로 가고 있는. 네, 먼저 좋은 영화 굉장히 잘 봤고요. 결말 부분에서 결국 오키나와로 가지 못하고 그 전철 환승하는 데서 좀 파국적으로 끝났는데, 결말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そうですね、これを公開した時、日本で公開した時も本当にいろんな意見が飛んできて、あれはどうだったんだ、ああだったんだとか、いろんな解釈とかをお客さんがしていただいて本当にありがたいなと思っていたんですけれど、私からするとラストは割とハッピーエンド
に近い形なんですね。彼女がリストカットを最初の方できなかったのは結局変身願望があったけど本当の意味で変わりたいと思えてなくてずっと他者依存だったというか、だから紬が現れて救ってくれて、いつも誰かに救ってもらえてる人生、いつも誰かに助けてもらってるっていうことに永遠に気づかないまま自分で自立できたと思って東京に行くっていう決断をするわけですけれど、でも私もすごく思うんですけれど、人ってその環境によって変わるのって限度があると思っていて、どこにいたって多分自分で変わろうと思わない限りは一生変われないと思っていて、その他者依存だったみゆりを自立させて自分の人生ってことにちゃんと向き合えるような人間にしたいと思っていて、なので事実を知った時に本当の意味で自分のことを本当に大嫌いになって変わりたいって思ってリストカットをするっていうシーンにしたいなと思って、だから東京に行く前の電車中で変わりたいと思わせないと多分一生彼女はあのまま生き続けるよねっていうことだったので、そうですね、なので私はある意味の自立じゃないですけれどと思って描いてました。그래서 그 개봉을 일본에서 했을 때에는 상당히 여러 이제 그 결말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도대체 이건 어떻게 끝나는 거냐, 결말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고 또 관객분들이 상당히 좀 다양하게 이렇게 해석들을 해주셔서 저는 상당히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결말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좀 해피엔드에 가까운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유리가 자기 이제 그 손목을 영화 처음 초반 같은 경우에는 손목을 긋지를 못하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바뀌고 싶다, 난 변하고 싶다 하는 이제 그런 그 뭐 갈망은 갖고는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강한 열망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타인에게 이렇게 의존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유리는 이제 그 츠무기가 나타나서 이제 자기를 구원을 해주고 항상 누군가가 나를 좀 구원을 해줬다. 그 부분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도쿄로 가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그래도 자립을 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도쿄행이 이제 기차를 타고선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건데, 근데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사람은 그 환경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환경이 바뀌는 것에 의해서 변하는 것도 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어도 내가 정말 바뀌어야지 하는 그런 이제 강한 생각이 없다면은 저는 바뀐 것에도 좀 한계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미유리가 타인에게 계속 이제 의존을 해왔지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바라보고 자기에 대해서 정말 혐오감이라고 할까요? 정말 난 바뀌어야 하겠다 이런 강한 생각을 갖고 그 손목을 긋는 씬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도쿄행 이제 전철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 끝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말 나는 이제 이대로 가선 안 된다, 좀 변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 마음가짐, 그런 자립 이런 것을 이제 표현을 한 이제 결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또 결말들을 해석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벌써 손을 드셔가지고 어떻게 마지막 질문은 그러면은 감독님께서 한 분, 네, 너무 많으시니까. でも一番まっすぐ上がってる一部の事務所の方。 두 번째, 네. 영화를 보면서 제 학생 시절을 본 것 같아서 너무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제 질문은 영상이 되게 도전하는 느낌이 들고 인물이 서 있는 구도나 시선을 바라보는 게 있어 많은 고민을 하셨 것 같은데 인상 깊었던 장면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의 인상 깊었던. そうですね、すごく構図についてはカメラマンと話し合ったんですけれども、今回のカメラマンの
方が、女性で、しかも私より一つ下で、当時多分22歳、すごく若かったんですね。で、なのですごく近い感覚で話ができて、私がこう無理なんだよ言っても、一瞬こう黙ってから分かりましたって必ず言ってくれる子で、分かってないと思うんですけれど、一回分かりましたって言って持ち帰ってくれる子だったんですね。で、なので結構私も無茶ぶりを言ってたんですけれど、その中で多分電話ボックスの1個前、身売りの手を引いて階段からガーッと降りてきて、影に隠れたら自転車に乗ってそのまま行くっていう、もう意味がわからないカットを撮りたいってこう言った時に、多分もしかしたら年の離れた大先輩のカメラマンに頼んだら意味がわからないって言われ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れど、彼女はまた1秒ぐらい黙ってから「分かりました」って言ったんですね。なんかどうしても私シーンは2人がガッてつながるシーンにしたくて、もう言葉も何もいらないけれど、多分2人は同じことを考えていて、出会うべくして出会った2人だったっていうことの決定づけるショットに絶対したかったので、なんかそこが映像ですごく、あれを日本で公開した時もすごくそこに対している好感の意見をいただいたので、それはすごく良かったなと思ってます。예, 그 구도에 관해서는 그 카메라맨이랑 제가 상의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촬영을 맡아준 이제 그 분이 이제 여성분이고, 이제 저보다 한 살 나이가 어린 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22살의 아주 젊은 이제 그 촬영 감독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나이가 이제 비슷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 감성적인 부분이 이제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둘이 이제 대화를 나누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정말 무리한 요구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무리한 요구들을 하면은 그녀는 한순간은 잠깐은 이제 잠자코 있다가 알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알진 못했을 거예요. 이해를 못했을 텐데 알았습니다 하고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숙제로 가져가서 이렇게 좀 고민을 해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엄청나 이렇게 무리한 요구들을 이제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전화 박스, 공중전화 박스 장면, 그 전 장면인데,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손을 잡고, 그러니까 스무기가 이제 그 미유리의 손을 확 끌어당겨서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고, 잠깐 이제 그 어두운 부분이 나왔다가 자전거를 둘이 이렇게 타고 가는 씬, 이 부분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장면이 나이가 저랑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대선배 촬영 감독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은 무슨 의미냐 모르겠다 이렇게 그냥 받아치셨을 것 같은데, 이 촬영 감독 같은 경우에는 한 1초 정도 잠자고 있다가 알겠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은 이 두 사람이 정말 갑자기 한순간에 정말 딱 연결이 되는, 가까워지는 그런 장면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딱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정말 만나야 할 두 사람이 만났다, 이런 걸 좀 결정짓는 그런 장면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의 이제 그 영상에 관련해서는 개봉 당시에도 일본에서 좀 공감을 많이 했다, 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네, 영화의 영어 제목이 걸스 인카운터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명의 소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만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이 영화에 구현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 감독님이 소녀 시절이었던, 10대 시절이었던 자기의 이야기를 각본을 쓰고, 그거를 어떤 소녀가 또 다른 소녀에게 이야기를 하는 형식으로 이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어른들이 어떻게 보면은 개입할 수 없는 어떤 자기만의 세계들을 시각적인 것, 스토리텔링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 영화가 그래서 주는 독특함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이렇게 아까 이제 그 옛날 자기 생각이 났다라고 하시는 관객분처럼 울림이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서도 처음에 감독님한테는 3주 동안만 상영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영화가 호응이 좋으면서 2달 넘게 이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이제 그렇게 장기 상영을 잘 안 하긴 하는데, 이 영화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재밌게 보시거나 의미 있게 보신 분들의 입소문으로 조금 더 많이 극장에서 많은 관객분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네, 포스터를 3장만 갖고 온 관계로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이렇게 1시간가량 관객분들과 영화에 대한 얘기 나누셨는데 감독님께 마지막 인사를 좀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長い時間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この映画3年ぐらい前に撮って本当に今見返すといろいろと拙い部分があったり、なんでこう撮ったんだろうとかも思う部分もあるんですけれど、本当にたくさんの方に見ていただいて、さっきおっしゃってたお客さんに映画を育ててもらったなと思って、こんなまさか韓国で上映できるなんて全く思っていなかったので、私は本当にさっき岩井俊二監督が大好きって言ってたんですけど、もう一人ポン・チュノ監督がもうずっと好きで、本当にでも韓国映画大好きだったので、やっぱり日本の映画監督みんな韓国の映画祭行くと韓国のお客さんって本当に映画を見る力があって、びっくりするような質問が飛んできたりして本当に緊張するっていう、でもいい意味で楽しい韓国の映画祭がすごい好きっていうのを言ってて、いいなってずっと思っていたので、今日は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もし見ていいな、よかったと思ったらSNS とかでつぶやいて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정말 그 장시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제가 3년 전에 만든 영화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부족한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긴 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봐주시고, 방금 전에 이제 그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객분들이 키워주시는 그런 측면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뭐 설마 이렇게 상영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예, 이 부분도 상당히 놀랍고, 또 이와이 슌지 감독님도 상당히 좋아합니다만 저는 정말 봉준호 감독님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 영화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일본 감독분들이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한국에 정말 영화제에 오면은 한국 관객들이 정말 영화를 볼 줄 안다. 그러니까 보는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라고들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주 정말 의외의 질문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좋은 의미의 정말 긴장감이 상당히 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영화제가 아주 재밌다는, 즐겁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부러워했었는데 오늘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뵈서 이렇게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보시고 좋았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SNS 등에서 많이 좀 입소문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러면은 네, SNS에 또 좋은 말씀 남겨주시고요. 감독님 그럼 다음 영화제에서 더 많은 질문을 받는 신작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자리에 착석해 계시면 그 감독님과 함께 단체 사진 한번 찍는 걸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면 그러면 같이 찍을까요? 네. Secretary